사실은 결정에 대한 문제는 다 내가 책임졌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예를 들어 부부끼리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부부끼리 맨날 싸워요. 둘 중에 하나가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길 수 없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남편과 상의를 해서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이사를 가겠다고 하니까 계속 이사가 늦춰지는 거예요. 그냥 계약을 하시고 여보 우리 이사 갑시다. 3월 7일날 이사 가자마자 회사가 바쁘시면 저녁에 동호수만 잘 찾아오시고 아니면 한쪽이 한쪽을 전적으로 믿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왜 못하시냐면 내가 자체가 의사결정하면 책임져야 되거든요.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에 책임이 들어가요. 근데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안 하시고 자꾸 물어보고 상의하는 거예요. 뭔가 집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선택지를 같이 공유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산으로 가요. 이 집 봤다 저 집 봤다 저 집 보잖아요. 이 얘기를 그걸 다 혼자 감내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 마지막 최종 결정할 때 데리고 가는 거 정도? 특히 남편들은 브리핑하는 게 정확한 걸 좋아하는데 이거를 막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게 되면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그거를 극복하시는 방법은 본인이 확신이 생겨야 되는데 본인의 확신이 생기는 그 과정은 공부나 혹은 투자 경력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처음에 초보자분들은 남편이 집을 못 사게 해서 좌초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자 말 듣고 이사 가신 분들은 대부분 성공을 했죠. 그런 우여곡절의 터널을 지나서 해피엔딩으로 가게 되면 아 마다할 남편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는 실거주부터 먼저 시작할 수 없었을 때는 남편분한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작은 투자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그게 500이든 1000이 되든 성과를 보여주신 다음에 아주 작은 것도 먼저 한번 투자를 하셔서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해서 여보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해서 이만큼 벌었다. 이거 남편 다 써라. 남편 요즘에 회사 다니는데 너무 힘든데 여보 나만 믿어.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돈이 되네. 아 이거 차근차근 키우면 남편 지금 너무 회사 힘든데 한 10년만 더 고생하면 조기 은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데 뻐꾸기도 좀 알려주시고. 이거 진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처음에는 그 언제지? 2017년 전까지는 공유하지 않았어요. 정말 오롯이 저 혼자 다 했어요. 나중에 이제 대출과 명의가 이제 정책이 반복되면서 대출과 명의가 이제 드디어 필요해서 할 수 없이 엑셀로 전 과정을 공유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무일푼에서 이만큼이 우리 남편 대출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대출로 고생한 부부잖아요. 부모님의 빚에 의해서. 그래서 대출 자체가 처음에 이제 신혼집을 할 수 없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몇 년 뒤에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나홀로 아파트를 구매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정말 풀 쫙 꼈겠죠. 정말 선순위, 후순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남편이 등기가 딱 나왔는데 공동명의를 했죠. 등기를 했는데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거 저 치우라고, 빚이라고. 아, 지긋지긋하다고, 빚 또 생겼다고. 너무너무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하다가 이제 할 수 없이 남편이 이제 계약을 하러 가야 되니까 얘기를 했죠. 근데 남편도 되게 놀래더라고요. 그거는 평생 가져볼 수 없는, 월급쟁이로서는 가질 수 없는 이제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을 눈으로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협조를 잘 해주시죠. 그때까지 입이 근질근질해서 어떻게 참았어요? 아니 반대하는 것보다는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책임 감수를 저 혼자 그냥 했어요. 망해도 제가 책임지는 거고 잘 돼도 제가 책임지는 거고. 망해도 이건 내 갖다 메꾸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돈을 더 벌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또 입에 구내염이 나도록 또 가르쳐야죠. 참 그래요. 엄마는 되게 강해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더 뒤로 물러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작년까지는 왜 집 안 샀어? 다 네 탓이지 이렇게 막 얘기를 세게 했는데 올해는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왜냐면 올해 만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이제 주택이 왜 온간하게 올라가야 이게 되는데 너무 극심하게 2배 그 다음에 이제 강남 같은 경우 3배가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아직 주택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예전에 다주택자한테만 좀 이렇게 페널티가 있었는데 지금은 1주택자한테도 페널티가 가고 있는 상황이고 무주택자한테도 사실상 페널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실수요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옛날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지금은 이 진짜 그분들의 그 상실감이라든가 그 막 지금 기분 나쁜 상황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이 마음이 이심전심이 가는. 근데 이심전심은 거짓말이겠죠. 저는 집이 없진 않으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네. 이런 것들이 올해는 어떡하냐 소리가 나오지. 그래 왜 안 샀어? 그래 샀어야지. 네 탓이지.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이게 18년도나 19년도 초반까지는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세게 얘기해야 사람이 움직여서 집을 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세게 제가 호랑이 선생님인데 세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세게 얘기해갖고는 마음이 더 상처만 받아서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운동화끈 다시 묶으라고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공부를 열심히 할 때인 것 같아요. 6개월 얘기하셨는데 그 정도 시기 참 저희가 몰입할 수 있는 시기고. 투자라면 6개월을 공부하고 있으면 좋겠고요. 음. 지금 내 집 마련이라면 아주 서둘러야 돼요. 근데 서두를 때 아무것도 모르면 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입주권, 분양권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 속성으로 좀 배워보시고 일주일 쫙 이렇게 배우셔서 좀 다녀보시고 생각보다 또 한 번 사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재개발이 되게 어려운데 하나 딱 소유를 해보시면 그때부터 재개발 도사가 돼요. 야. 이런 것들을 조금 도전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 이상의 투기 지역 투과는 투자자들이 못 들어와요.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시장을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요자분들이 좀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거 가다 보면 내가 아까 살고 싶은 거랑 사고 싶은 거가 굉장히 괴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나 여기 살고 싶진 않아. 이걸 맞아. 사놓으면은 입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거기는 이게 되게 너무 많아요. 주차도 어렵고 이거 여기 좁은 아니 길 다닐 수 동네가 있을까? 싫어. 아니 동네가 싫어. 진짜? 동네가 싫어. 지금 후진이가 개발을 하는데 개발돼도 나 구를 넘어가야 되고 막 이런 게 싫단 말이에요. 그 싫은 마음을 조금 한번 접고 5년 동안 좀 돈을 벌고 간다는 생각을 돈이 좀 부족하시면 해보는 것도 그러니까 그게 투자자의 마인드인데 실거주로 들어왔지만 어쨌든 시세 차익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도 누가 내 집 마련에 돈을 잃고 싶겠어요. 근로가 우리가 취업을 늦게 하고 대학 졸업을 늦게 하고 취업을 늦게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늦게 하고 애를 늦게 낳고 그러니까 은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장기로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고 이게 계속 아주 연결고리가 대학생 때가 좀 행복하지 대학생도 요즘 안 행복해. 안 행복해. 요즘에는 언제 행복해? 이게 고리가 되기 때문에 이 고리를 깨려면 근로 생활을 하는 30대, 40대, 50대 이 30년을 아주 가멸차게 30년 내지 25년이거든요. 이 25년 동안 버는 돈을 재테크로 전환해 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필수예요, 필수. 하시긴 예전에 하셔야 돼요. 월급을 잘 모으면 됐거든요. 이제 안 되죠. 잘 굴려야 돼요. 네. 월급을 잘 굴려야 돼요.